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국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읽기 이국봉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명절 잘 세셨습니까? 잘 보냈습니다. 예, 저희가 또 그 중국 정치 읽기인데 예 맞습니다. 또 약간 스포츠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예. 이 아무래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반중 정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제 중국청 운영한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구독자 수가 빠지고 있더라고요. 뭐 한것도 없는데. 아 그런가요? 예, 그 정도로 그 심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가 어쨌든 중국의 언론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기사 내용을 보면서 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을 외국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걸 또 중국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런 걸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중국은 현재 어떻게 자평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의 어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현 시점에서. 맞습니다. 물론 오늘 할 얘기들이 민감할 수 있고, 혹은 더러 시청자분들께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저희가 또, 진중한 마음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저께 최근에 TV를 좀 잘 안 보다가 어저께 쇼트랙 남자 1500m에서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네. 금메달 따고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감독 껴안고 이런 모습이나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향한 이제 결승 진출이라든지 이런 건 상황을 보면서 역시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 속에서 이제 중국도 요즘 한복 논란 이런 게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개막식 때 한복 논란과 이어서 쇼트트랙의 이제 판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국민 정서를 좀 자극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크게 두 가지 기사인데요. 하나가 이제 특히 이제 전반부 올림픽 개막할 때 한복 논란 관련해서 한 걸씩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기사는 이제 우리 중국 대사관에서 이제 그 관련돼서 입장 표명한 거. 그 2월 8일이죠. 그 입장 표명한 거에 대해서 또 황구시보에서 그걸 다시 인용을 하면서 보도하면서 이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젯밤 기사.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군요. 맞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그럼 어떻게 지금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시즌2에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중국이 한다는 게 우리가 기사에도 보지만 하나하나 약간 바둑을 두서 전체 국면을 보면서 하나씩 바둑을 두는 그런 스타일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도 단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항의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어떠한 방향에서 중국을 이해하고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고민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좀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인 차원의 전략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화 소프트 파워가 영향이 많이 커졌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듯이.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 BTS. 맞습니다. 예, 뭐 싸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2월 5일 날 저희 우리 기본 플랫폼에 맞춰서 생각을 해봤는데 참고 소식만 한 것만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올림픽 그 개막식 했던 그 장면들 얘기 나왔고요. 인민일보에서는 시 주석이 이제 참관한 내용이나 이제 정상들 각급 이제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석한 내용도 나왔고 역시 또 여기 보면은 러시아와 이제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최고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또 베이징 올림픽이 헤드라인에 많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게 이제 한복 논란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2월 7일자 이제 한국시보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한국이 필경 사람들이 이제 개막식에 한복 논쟁, 논란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한국 정부의 세계 부문에서 긴급 지금 이제 진화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씩 일단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족 정통의 이제 복식을 갖춰 입은 중국의 소녀가 이제 출연했는데 개막식에 이제 그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하는 것은 중국이 한복 문화를 이제 노리고 있다.
그다음에 문화 약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어서 이제 중국에 항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일에 그 중국을 방문하고 있던 이제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 표명을 하면서 한국 민중들이 이제 문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황희 장관께서는 5일 날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해 차원에서 이제 항의할 계획은 없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한국시보에서 한국방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2010년 베이징 그 북경 올림픽이 개막식이 굉장히 LED 화면 속에서 화려하게 했는데, 그래서 다른 많은 이제 기자들은, 외국의 기자들은 이제 그것도 많이 초점을 맞춰준다. 근데 왜 유독 한국 기자들은 이제 초점이 왜 조선족 그 한복, 그 의상 입은 거, 복식, 그다음에 장구 치는 장면, 이거에만 너무 초점 맞춘 부분적이지만 초점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일보 등 이제 이런 매체들은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시도하는 문화의 동북공정이다. 이제 이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 문화 공정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한국의 정치인들이 혹은 또 이제 이런 것들 이용한 어떤 학자들이 이걸 대대적으로 좀 이제 선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를 탐하지 말라. 문화 공정에 반대한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고구려와 발해, 한국의 찬란한 역사, 다른 나라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선 후보야 뭐 사실 권력을 잡기 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국민 정서와 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시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조선족 복식에 입은 조선족이 등장을 했고 장구 치는 장면이 등장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크게 일파만파 지금 번지고 있다. 네. 이런 입장이에요. 단순히 네티즌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정치계까지 이제 번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거는 이제 퍼퓰리즘을 갖다가 이제 민의를 갖다가 오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이거 해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상 그 연결된 북경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한테 이제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 좀 민감하게 반응을 그렇죠. 한다라고 어필을 했군요. 중국 정부에 네. 이제 어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복이라는 거야 한국에 뭐 다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이제 우리 문화 중에 하나라는 거. 네. 그건 누구도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거에 대해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얘기한 거는 중국의 14인구 중에 한족 이제 55개 소수 민족의 한 인구가 한 1.2억 정도 달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중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존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건 한중 양국이 이제 정말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고유한 문화, 네. 이거에 대한 좀 존중하는 태도, 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이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개막식이 있었고 그러니까 개막식에서 그 장면이 좀 언론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 기대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쏟아짐에 따라서 뭐 이제 국내에서 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맞습니다. 정치인의 메시지도 있었고 이 이후에 나왔던 것이 이거였죠. 조선족은 중국인 아니냐. 그 조선족의 의상이 한복인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그러니까 반론이 나왔고 거기서 좀 소랑설레 하는데 이걸 좀 더 앞에 나가자 보면 사실 뭐 중국이 그 전에 어떤 이제 그 한복을 갖고 약간 이제 어떤 문화 공정이라고 의심을 살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 많이 거론이 되면서 이것이 좀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타임라인에 따라서 좀 이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들도 이제 조금씩 다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 여기를 보면요. 우리 외교부에서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고유 문화를 존중하는 입장 위에서 상호 더욱더 노력해서 이해를 더 많이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신 이제 황희 장관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조금 더 봤던 부분이 이거 같아요.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다. 바로 이 부분이 아마 한중 양국 사이에서 어떤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장면을 먼저 봤을 때 조선족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한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냥 왜 한복이 나왔지에 더 포커스를 맞췄던 거였고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들으니 그랬어? 그쵸. 라는 부분이 좀 생기는 거죠. 그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이제 뒤에서 제가 자료를 따로 이제 일단 소개한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56개 민족 가운데 우리 조선족은 이제 우리랑 같은 핏줄이고 우리 동포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족뿐만 아니고 카자흐족이라든지 러시아족이라든지 몽고족이라든지 몽고국의 몽고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족이라든지 이런 한 나라를 건립한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민족도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민족 의상을 입고 같이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만 꼭 집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그렇죠. 하나만 등장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 의도가 올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 그런 케이스들 중에 하나였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제 그런 부분이 일단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소수민족이라서 조선족 이게 아무래도 우리는 더 크게 다가오고 대표 우리의 의상인 전통 문화인 또 한복이 등장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복에 대한 논란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양의 매체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미국 매체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 정치 인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이 좀 굉장히 불편하고 약간 원한까지 그런 부분까지 느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사회자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국이 최근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있어서 한국의 주요 문화, 물품, 뭐 김치 포함하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약간 기원과 관련된 오리진의 그 기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도 여기 소개는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여기 한국망에 또 지적되고 있는 거는 한국의 청년 정의당, 청년 정의당에서는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여성이 한복을 입는 중국 여성이 중국에서도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한복은 우리한테만 속하는 거고 왜 조선족들은 안 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입으면 안 되는 거냐? 그것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 의견도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도 이제 황구시보에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어릴 때서부터 조선족들은 그럼 한복도 입고 윷놀이도 하고 했는데 그럼 하지 말라고 해야 되냐? 이런 의견이 이제 한국 청년 정의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황구시보에서 황구망에서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이제 한국중앙일보에 그 한국청년정의당의 이제 여기 강민진 대표 같아요. 그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선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그 혐오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고의적으로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된 게 나오고 지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외국인들 의료보험제도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론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손해보고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지적을 하면서 조금 조선족에 대한 약간 혐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같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도 좀 황구시보에서 같이 인용을 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 받은 느낌은 일단 중요한 거는 다 나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접하는 내용들도 다 포함돼서 황구시보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어떤 뭐 그거에 대한 뭐 중국 측의 의견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좀 상황은 생겼고 감정은 감정대로 좀 안 좋아했는데 이게 뭐 설명이 나온다 해서 감정이 뭐 사그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또 다른 또 문제 확대되는 조선족 문제까지 확대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좀 사그라들 수 있어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성숙한 자세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 대응 얘기하기 전에 일단 그 기사 이 부분 기사 좀 끝까지 보고 같이 한번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군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 면이 더 남았는데 한국시보에서 또 조명한 건 이거예요. 한국 국내에서도 냉정하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 KBS에서 이제 6일자 보도를 보면 한국의 네티즌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결국은 중국이 이거 한복
이걸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결국 중국 문화 공정의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KBS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보도할 때 이건 근본적인 사실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막식에 시장 중계할 때 이 중국 매체들이 한복이 중국 고유의 것이다라는 말을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선족이 56개 소수 민족 중에 하나로서 민족의 의상을 입고 나왔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만 이제 봤다는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좀 의구심을 갖고 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는 전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제 냉정하게 좀 볼 필요도 있다. 이것이 한국 기사에서 팩트 체크한 부분이 나왔던 부분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한국신문에서 얘기해 주는 거고요. 한겨레 신문에서 6일자에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제 북경 올림픽에서 개막하기도 이제 하루도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인터넷상에서 이게 굉장히 초점이 돼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화라는 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더 풍부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중 정서를 강화하는 거, 심지어는 이런 그런 것들이 한국의 이제 정계에도 자꾸 등장하고 이런 것들은 다소 이제 시대가 약간 좀 후퇴하는 느낌? 그런 느낌마저도 좀 준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게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민의를 좀 자극하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포용성이나 다양성, 그리고 이제 좀 과도하게 좀 배타적인 어떤 소유권을 조금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제 보도를 한겨레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한국시보에서도 같이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한국시보의 이 기사는 이제 봤고요. 네. 사회적 기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방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사실 뭐 어려운 건데, 사실 이게 확 이게 감정적인 거는 단기적으로 확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고 뭐 오해도 좀 풀리고, 맞습니다. 뭐 그렇게 전개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맞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것이 한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구나. 그리고 왜 한국에서는 저런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부분들이 다 기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건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럼 보여주고 또 해명은 또 있는 상황이고. 우리 또 다음 리액션이 있겠지만 이거를 더 확대하기보다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민감해라는 거를 그쪽에서도 아는 상황에서 그 그쵸. 이후에는 좀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싸우는 맞습니다. 것보다도 그냥 다 보이콧해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는 이거 민감한데 그쪽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는 그런 이유라고 하면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된 이유는 이런 이전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럼 이거를 다시 얘기를 해보자. 예, 그럼 좀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 닥칠수록 역설적으로 대화가 더 필요하고 상대를 좀 더 알아보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좀 살펴보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조금 제가 관련된 자료 조금 준비했거든요. 그 관련 얘기하면서 또 대응 방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56개 소수 민족 가운데 몽고라는 나라가 있죠. 몽고국이 있죠. 몽고족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말할 필요 없죠. 조선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족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 민족이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어떤 다른 나라 건국하지 못한 그런 나라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일단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실제 현장에서 느껴본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연변대학이거든요. 그 몇 해 전에 기회가 있어서 그 연변자치조에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길 가면은 여기는 이제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이 그 민족의 언어 자체를 이제 관방어로 써요. 그래서 이제 제1 언어, 제2 언어, 그러니까 한자하고 같이 쓰는 거죠. 이건 이제 연변자치주의 그 시죠. 연길시, 연길서역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도로 표지판도 보면은 연시지에서 연서거리, 원천거리에서 모든 이 도로 표지판뿐만 아니라 이건 일반 상점이죠. 이거는 이제 구두를 수선하고 닦아주는 점인데 이제 신닦기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언어가 이게 우리나라 말도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 동포가 이제 국내에서 왔을 때, 한국으로 왔을 때 언어가 좀 수월한 것이 거기서도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사실 이걸 봤을 때 한 가지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사실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생각해보면 일본은 우리 창씨 개명한다고 하고 네. 우리말 못 쓰겠죠. 문화 말살을 말살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소수민족 언어를 갖다가 이게 그걸 갖다가 관방 언어로 만들어주고 쓰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전 이거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대부분이 이 말들이 조선말이라고 하면 대부분 북한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때 이런 걸 보면 느끼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류 문화가 점점 뭐 한류 뭐 영화라든지 뭐 대장금 뭐 말할 거 없이 그런 문화들이 점점 많이 이제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언어, 네. 우리 한국말 좀 더 많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사실 교류하면서 이렇게 쓰면 얼마나 더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측면들을 보면은 조선족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이게 갑자기 뭐 안 하던 한복 입혀가지고 나오고 이런 건 아니다. 네. 일단 그런 것들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또 하나 기사를 보면 중국 조선족 동포가 인구가 지금 동부 삼성에 주로 거주를 하는데 170만 명에서 10년간 13만 명이 줄었다는 이제 소식이 나와요. 많이 줄었네요.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네. 우리가 문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과연 조선족 동포가 없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영향력이 커져. 그럼 이제 북한이 있잖아요. 네. 그럼 북한 위엔 사실 동부 삼성의 조선족들이 분포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좀 더 우리 시장을 우리 친화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더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들이고 네. 뭐 단순히 핏줄을 넘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가 소프트 파워가 많이 성장한 이 시점에서 네. 조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좀 더 확장적으로, 그러니까 폐쇄적이 아니라 확장적으로 좀 더 포용하고 좀 넓게 나가는 그렇죠. 상황 속에서 일단은 당장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제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이걸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물론 어렵죠. 맞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저도 맞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맞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운 거지만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생각- 그래서 네. 사실 이런 부분 관련돼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2월 5일 날 대부분 이제 그 개막식 장면을 보고 사람들 똑같이 느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과는 별도로 제가 또 본 건 이거 2월 5일 날 이제 참고 소식에 나온 소식은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대해서 축전을 보냈다. 시주성한테 축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개막식 상황은 다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선족이고 네. 우리 한복 똑같이 입는 거고 우리 전통 문화고. 네. 근데 북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런 이슈가, 논란이라든지 논란이 이슈가 되지 없었죠. 않는다. 근데 우리가 네. 근데 이게 조금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게 반한 정서 네. 혹은 반중 정서가 커져. 그럼 그거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네티즌들도 그러면 결국은 북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우호적으로 그럼 그 부분이 우리한테 또 압박으로 오는 요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 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서 조금 대화도 더 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고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전략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 차원에서 조금 한번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다음 또 시간도 있지. 그럼 이제 그건 이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복 논란은 또 워낙 센 이슈니까 예.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예. 이어서 또 이렇게 전반적인 그 대사관 이슈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